안녕하세요. 경찰 외사 입문 과정의 이선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국어 경찰 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보게 됐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경찰 외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공무원 시험과 달리 경찰 외사 시험은, 중국어 경찰 외사 시험은 중국어만 잘 보시면 합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어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중국어 시험을 잘 봐서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이뤄 보려고 이 시험에 많이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그 생각으로 이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일단 입문 과정에서 저랑은 중한 번역을 이제 공부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좀 특별하게 저희가 한중 번역은 아예 처음부터 중국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중한 번역은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문장 구조를 잡는 연습을 할 거고요. 한중 번역은 중국 선생님이랑 중국어스러운 문장들을 구사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해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중진국 소득 함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중작을 해볼 건데요. 중한 번역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아마 경찰회사 육경시험, 특히 육경시험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육경시험의 시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세요. HSK 6급 이상이고 이제 조금 중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육경의 그 경쟁률이 대단히 치열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8명 모집했는데요.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꽤 높죠.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 8명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누군가를 봤더니 동시통역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내지는 동시통역 공부를 1년가량은 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중국어 실력이 탄탄한 친구들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보시고 많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마음을 고쳐 잡으시고요. 좀 바짝 해서 최고의 실력으로 본인의 실력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또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자, 이 시험은 일단 시사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어휘들이랑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휘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휘들을 익히고 이 어휘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거를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번역까지 해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입문 과정이라 저희가 최대한 난이도를 낮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부터는 좀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복습을 좀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좀 반복해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일단 저희 어휘 싸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어들을 제가 좀 많이 찝어드렸어요. 이 단어들은 정말 필수이자 기본 어휘들입니다. 이제 저 뒤에서 보게 될 본문에 나오게 될 단어들인데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휘들을 많이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익히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활용할 줄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중국어 문장을 번역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십니다. 간단한 단문도 번역할 수 없으면 문장을 통째로 번역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단문의 번역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번역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기본 어휘들부터 우리 한번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단어들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꼭 알아두셔야 될 단어들을 한번 찝고 갈 테니 특히나 조금 신경 쓰시면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第二次世界大战 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시사 문장에서. 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뜻이죠. 중국어로 第二次世界大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야조 아시아고요. 자, 요 정도는 기본 어휘라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질민띠. 조금 어렵지만 역시 우리가 또 알아두셔야 되는 어휘 중에 하나라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질민띠 하면 식민지, 예, 그대로 식민지입니다.
그 다음 런쥔 국내 생산 종질 했습니다. 얘는 필수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런쥔 하면은요. 자 1인당의 뜻입니다. 중국어로. 그래서 중국어로 1인당 했을 때 1런당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중국어로는 런쥔이라고 합니다. 런쥔 국내 생산 종질 국내 생산 총 가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GDP를 중국어로 국내 생산 종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런쥔이 붙었으니 뭘까요? 1인당 GDP 런쥔 국내 생산 종질이라고 합니다. 꼭꼭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끝에 잘 보이시지요? 자, 뭡니까? 빈치용 루호 했습니다. 빈치용 가난하고 루호 낙후한 이런 뜻으로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사 문장 보실 때 많이 접하게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두실게요. 자, 그 다음에 야조는 아시아였고 페이조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페이만 보시고 아니다 부정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자, 페이조는 아프리카라는 거 이거 기본 어휘예요. 자, 그 다음에 리에치앙 했습니다. 리에치앙 하면 예, 식민지 열강 생각나시죠? 예, 열강을 중국어로 리에치앙 합니다. 그 다음 징지 루호 했습니다. 요 표현도 좀 잘 기억해 두실게요. 경제가 낙후되다라는 뜻으로 징지 루호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바이투어 동사 하나 알아두실까요? 바이투어 어디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역시 유용한 동사입니다. 꼭 기억해 두실게요. 자, 나머지 단어들 체크하시고요. 요 표시해드린 단어들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익히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써먹을 줄 아셔야 돼요. 활용해서 이걸 중국어로 만드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우리가 앞에서 지금 다뤄본 단어들로 간단하게 문장 만드는 연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세계 2차 대전 아까 뭐라 그랬어요? 世界第二次大战 생각나시죠? 자, 世界第二次大战이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라고 할 때, 자, 피해를 입히다 라는 표현을 요걸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给 누구누구에게 造成伤害 어떤 피해, 상처를 입히다 라는 관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따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다니거든요. 얘를 이제 외워두시면 이걸 알고 계신 분은 이걸 문장 만드는 게 대단히 쉬운데요. 모르시는 분은 이제 조금 헤매게 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표현들을 많이 외우셔야 하는 앞으로 어휘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은 무조건 다 내 걸로 만드세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世界第二次大战이라고요. 世界第二次大战 그죠? 예. 아니면 第二次世界大战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세계대전 하셔도 되고 있고요. 第二次世界大战 예,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给人类造成很大的伤害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造成 초래하다 伤害 그죠? 예, 很大的伤害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해를 입혔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해를 입혔다라고 해서 입히다를 뭘 고민하시면 안 돼요. 자, 번역은 문장을 이 의미를 중국어스럽게 바꿔주시는 거지 입히다라고 하는 그 중국어 동사를 찾으셔서 문장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외워서 써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아시아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해서 세계 평화를 이뤄야 돼요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아까 야조 배우셨죠? 야조 아시아 국가니까 고지아 합치고요. 자, 아프리카 국가는 그러면 페이조 고지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과 페이조 고지아들은 어떻게 해요? 협력하다 했습니다. 협력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면 허주어 생각하시기 쉬운데 맞습니다. 허주어 쓰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서면어 표현에서는 이 동사 앞에 찐싱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같이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찐싱 허주어를 한 단어처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다 찐싱 허주어 그 다음에 토론하다 찐싱讨论
회의하다, 进行 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앞 서면어 문장에서는 이 进行과 동사가 결합된 형태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과 위, 그죠? 이 위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역시 서면어 우리 문장에서 글 쓸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고위할 때는요. 이 위를 거의 쓰지 않고요. 건을 보통 많이 쓰죠. 건, 동, 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서면어에서는 그런 단어들보다 이 위를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서면어 단어입니다. 뜻은 건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누구랑 누구누구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亚洲国家与非洲国家进行合作 협력을 해서 그 다음에 实现 실현해야 합니다. 世界和平 자 여기서는 어순 관계를 좀 잘 봐주세요. 한국어를 보시면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루다 해서 세계 평화를 목적어죠. 이루어야 합니다 하는 동사가 이렇게 뒤에 옵니다. 자, 이건 한국어 어순의 특징이에요. 한국어는 목적어고 서술어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달라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지만 중국어로는 我爱 사랑합니다 니 목적어를 뒤로 보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역하실 때 한국어 어순대로 世界和平实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기초고요. 다시 이제 기초부터 배우셔야 되는 단계시고 자 적어도 이걸 보고서 이루다 세계 평화를 이 어순 구조를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이 공부가 가능하세요. 자 동사 이루다 실현하다 이렇게 씁니다. 实现 무엇을 世界和平 해서 동목 관계로 자 한국어의 목적어 동사 구조를 어떻게 해요? 중국어로 동목 구조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번역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亚洲国家与非洲国家는 进行合作 이거는 서면어 표현이니까 외우고 그 다음에 实现世界和平 동목 관계로 바꿔줘야 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실게요. 앞으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경제가 낙후한 아프리카 국가를 식민지로 삼았대요. 자 역시 표현 하나만 알면 엄청 간단할 것을 모르면 고생하는 문장입니다. 자, 把 A 当作 B라는 표현을 하나 기억해 두실게요. 把 A 当作 B 하면 A를 当作 B, B로 삼다라는 구조예요. 역시 따페이 구조인데요. 이걸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중작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좋은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해요? 欧洲国家 그죠? 그럼 우리 대륙 다 배웠나요? 야조 배웠고요. 페이조 배웠고요. 오조 이 기본 어휘들입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오조国家들은요. 자, 경제가 낙후한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대요. 자, 요 표현을 써볼 수 있다. 그러면 요 A에 해당되는 표현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A를 B로 삼았으니 B가 아마 식민지겠죠. 그래서 식민지가 B로 가고요. 그러면 A는 뭘까요? 그렇죠. 경제가 낙후한 아프리카 국가가 A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를 B로 삼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오조国家가 자, 경제 낙후하다라는 표현 뭐 배웠어요? 经济落后라는 표현 생각나시죠? 자, 经济落后的非洲国家를 어떻게 해요? 땅 뭐로 삼았다? 예, 殖民地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있죠. 자, 欧洲国家把经济落后的非洲国家를当作殖民地 이렇게 번역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 따페이 문장 구문에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두 번째처럼 동사와 목적어 구조로 바꿔서 번역해야 되는 요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연습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어들을 저희가 연습해 봤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문장들을 저희가 그렇다면 번역해보는 중한 번역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본문 보시면 자, 第二次 그죠? 第二次世界大战 제2차 세계대전, 世界第二次大战 뭐 괜찮고요. 예, 第二次世界大战 이제 정식 공식 명칭이 되겠죠. 结束以后在亚洲非洲出现了一批新独立的国家 아, 이제 좀 눈에 익는 어휘들이 보이세요? 자, 세계 2차 세계대전, 第二次世界大战이 结束后 끝이 난 후에
그렇죠? 끝난 후에 在 어디에서요? 야조, 페이조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출연했답니다. 이 피는 양사로 보시면 돼요. 무리의 뜻입니다. 다수예요. 많다라는 무리, 복수를 나타낼 때 쓰는 양사인데요. 자, 많은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두리더,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이 출시엘러, 동사, 나타났다고. 자, 구조 보시겠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출시엘러, 나타났답니다. 동사. 뭐가 나타났어요? 독립국가가. 그죠? 근데 하나가 아닌 EP 해서 여러 개의 신생 독립국가들이 출연했어요 해서 자, 중국어의 어순 구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동사 목적어 구조라는 거. 그다음 他们原来都是 자, 그들은 하면 신생 독립국가를 받는 대명사죠. 原来 원래는 都是 전부 다 였습니다. 이런 구조죠. 동사. 입니다 하는 예수는 동사라는 거 아시죠? 자, 뭐입니다. 시방리에 창더殖民地 或者 반殖민地했습니다. 자, 서방 열강들의 자, 이 더가 있으면 수식이다.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서방 열강들의 그죠? 예,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였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징지로호 나왔네요. 경제가 낙후됐고 외우세요. 그 다음 런쥔 권의 생산总值 뭐라 그랬어요? 런쥔 1인당 권의 생산总值 GDP 이렇게 했었죠? 자, 1인당 GDP와 런쥔 소루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소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인당 소득이 또 헌띠 대단히 낮았습니다 했어요. 这些国家 자, 이러한 국가들이 바이투어 동사, 중요한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벗어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러한 국가들이 어디서 벗어나요? 서방 열강들의 콩질, 통제라는 뜻이에요. 콩질 외워두실게요. 자, 서방 열강의 통제에서 벗어나다 바이투어 콩질을 세트로 외워두시면 더 좋겠네요. 왜? 둘이 같이 다니면서 아주 잘 쓰입니다. 바이투어 콩질, 어떤 통제에서 벗어나다라는 표현으로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벗어났다, 무엇에? 서방 열강의 통제를 벗어나서 목적어, 역시 동목구조 보이시죠?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서방 열강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난 후에 그죠? 또요加速 가속화했답니다. 加速 가속화하다. 本国经济发展的愿望 했습니다. 자국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유엔왕 하면 어떤 바램의 뜻이에요. 그런 바램이 또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요가 받는 동사의 목적어는 유엔왕입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표현은 뭘까요? 자, 이 더가 있으니 수식관계. 이렇게 하는 바램, 이렇게 하는 꿈 이런 것들이 앞에 동사 요 있었다라는 동목 관계인데 목적어 앞에서 길게 수식이 되어지는 구문이에요. 이 패턴이 이제 계속 보게 될 거고요. 이 중간에 오는 수식 표현이 그래서 길어지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동목 관계를 놓치기 쉬운데 결국은 딴 거 없어요. 분석해보고 잘라보고 버려보면 결국은 동사 목적어의 기본 구조의 수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가 오면 수식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실게요. 어떤 명사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화하다 무엇을? 자국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행왕 바램이 있다. 바램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요가 본동사고요. 이 찌아수는 이 목적어 여기까지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 목적어 동사 뒤에 나오는 이 목적어의 수식 부분의 다시 동목 구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 전체 문장의 진짜 동사는 요고요. 이 요가 받는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 아무리 중간에 길어도 결국 이 유엔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램을 갖고 있다. 그럼 이 중간은 뭐냐? 목적어를 수식하든 수식 부분인데 수식 부분의 구조가 다시 동사와 목적어 구조로 자국의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다시 그 안에 동목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 동사 잡기가 되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문장 해석이 안 되고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실게요. 자, 동목 구조고 더가 있으면 이 더가
앞에서 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였다고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어.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한 번씩 디싱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해서 이제 이런 구조들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또想 그리고 이들은 또想 하고 싶었답니다. 早日 摆脱. 자, 早日 하면 일찌감치 서둘러서 빨리 摆脱 또 나왔네요. 벗어나다. 무엇을 벗어날까요? 빈치용 루어호더 쭈앙타이에서. 그죠? 여기 더 있죠?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가난하고 낙후한 상태에서 摆脱 벗어나기를 想 원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문장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드리고 어떤 구조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꾸 이제 듣다 보시면 어느 정도 중국어의 시사 문장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잘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외우시고 아니면 많이 써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나중에 이제 중국 선생님이랑 한중 번역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활용해서 비슷한 중국어의 어순 구조로 작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 번역 잘 하시려면요. 제일 먼저 기초가 중한 번역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표현들에 익숙해지셔야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기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럼 빨리 우리 뒤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단어가 좀 많아서 꼼꼼하게 찝어드린다고 많이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작아져서 잘 안 보이시죠? 자, 다음부터는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정말 기본 단어가 중요하고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자, 쓰다 보니 이렇게까지 썼는데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거 찝어봐라 라고 한다면 자, 위시 이런 것도 서면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인츠 많이 아시죠? 자, 서면에서는 위시라고도 잘 얘기합니다. 서면어 표현인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공 정말 많이 보게 될 동사입니다. 제공하다라는 그 동사죠. 보통 앞에 왜 누구에게 디공 다음에 목적어 구조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누구에게 뭘 위해서 어떤 것을 제공하다 이런 패턴으로 많이 쓰고요. 보통 이 목적어 동사가 아니라 목적어 부분에 부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为顾客提供服务.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으면 문장 만들기가 빨리빨리 되고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구조를 많이 모르시면 그때부터 작문을 해야 되니까 힘들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단어 무조건 많이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단어들 뭐 있나 보았더니 자, 현状, 현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원도 예,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원. 资源이라고 합니다. 资源, 자원의 단어고요. 그 다음에 只顾 이런 것도 우리가 문장 만들 때 되게 좀 유용하게 어려운 한국어 표현을 간단하게 써볼 수 있는 표현이라 只顾 단지 꾸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어서 단지 뭐뭐만 생각하다 이런 거 표현하고 싶을 때 只顾, 不顾 뭘 고려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활용해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말 중요한 서면어 동사 致力于 합니다. 致力于. 자, 위는 어디에거든요. 자, 뒤에 나오는 것에 힘을 다하다 이래서요. 자, 뭐 하려고 최선을 다하다, 애쓰다, 힘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致力于라고 합니다. 致力于. 요거 꼭 중요한 동사예요. 기억하실게요. 그다음 많이 쓰이는 거 와이즈죠. 와이즈에서 외자라는 뜻이고요. 외자, 외국의 자본들, 와이즈. 외자를 유치하다 이런 거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유치하다라는 걸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네, 인진 와이즈 합니다. 그래서 외자를 들여오다 이렇게 해서 인진이라는 동사까지 같이 외워두셔야 나중에 우리가 문장 번역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 뭐 있을까요? 북구 있네요. 북구. 아까 질구랑 같이 해서 외워두시면 좋은 거 북구. 얘는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요런 단어들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하고 외우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꼭 써먹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자, 이런 문장들 가지고 이런 단어들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활용을 좀 하고 번역을 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정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 했어요. 제공하다 아까 뒷공 앞에 왜 누구에게 제공하다 목적어 오는 구조를 많이 쓰인다고요. 그러면 주어는 정부고 누구에게? 청년에게. 무엇을 제공해요? 목적어 일자리. 그렇죠. 그래서 어순구조 한번 보시겠어요? 정부가 샹도 오고요. 웨이도 괜찮다 그랬죠? 웨이도 많이 씁니다. 칭리엔에게 디공 제공하다 뒤에 동사 다음 목적어 일자리. 자, 중국어로 일자리 공주어 강웨이 외우셔야 됩니다. 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공주어 강웨이. 기억하세요? 일자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 패턴대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그 앞에 인가이 부사 정도 하나 넣었는데요. 정부 인가이 샹 내지는 웨이 칭년提供 工作岗位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만 해요라는 요런 중작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중등국가 소득 함정에 빠져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등국가 소득 함정 우리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자, 중국어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면 중등 소루 현징 그대로 썼네요. 그죠? 중등 소루 소득 현징 함정에서요. 자, 중등 소득 함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보통 한국어로는 중등 국가들의 그런 소득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을 중국어로는 이렇게 하는구나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不少 남미国家 했죠. 많은 국가 很多보다는 서면에서 이렇게 不少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그래서 很多보다 不少 남미国家 因为의 뜻이죠. 뭐 때문에 陷入 빠져서 이런 얘기죠. 동사. 뭐에 빠졌을까요? 중진국, 그죠? 중등국가 소득 함정에 빠져서 자, 요 패턴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in A, B. in A 때문에 B 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등 소득국가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无法进入发达国家行列. 항례는 어떤 대열, 대오라는 뜻인데요. 선진국가 대열에 합류하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중국어로는 찐루 항례라는 표현을 넣어서 씁니다. 중국식의 특징이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不少南美国家因뭐 때문에 陷入中等收入陷阱에 빠졌기 때문에 无法진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선진국가를 파다고자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선진국가의 대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 더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행동이 바로 이기주의다 했어요. 아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 질구,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 부구 이렇게 써보면 좋다 그랬죠. 그걸 활용해서 자, 부구 비에런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즐구 쯔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러한 행동 就是利己主义. 그래서 리지주의, 이기주의인 거죠. 이게 바로 이기주의야. 이렇게 써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부구 비에런, 부구 타런 이런 것도 괜찮아요. 타인, 부구 타런, 而 즐구 쯔지 这样的行动叫什么呢? 利己主义라고 부른다 해도 되겠고요. 这样的行动就是利己主义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어휘들을 익힌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고 활용을 하실 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어휘들이 들어간 문장들을 보자는 거죠. 번역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위시 서면어에서 그래서의 뜻이라고요. 자, 위시 그래서 타먼 쯔리위 나왔습니다. 아까 애쓰다 힘쓰다 할 때 중요한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들은 애썼습니다 했어요. 무엇을? 인진와이즈 이렇게 같이 다녀요. 외자를 유치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훨씬 편하겠죠. 자, 외자를 유치하고 칼팡 강코 했습니다. 강코 하고요. 자, 항구죠, 항구. 항구 개방을 하려고 대단히 애썼어요. 동사 다음에 지금 목적어 2개 왔어요. 그죠? 그들은 애썼습니다. 무엇을 애썼어요? 외자를 유치하고 항구를 개방하려고 애썼습니다. 동사 목적어.
그죠? 시황 바랬습니다. 뭘 바랬을까요? 카오, 요 단어도 좀 알아두실까요? 카오, 사성이고요. 의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카오, 뭐에 의지해요?提供, 제공하다. 무엇을 제공할까? 廉价资源. 자, 염가의 자원. 廉价, 저렴하다라는 뜻이에요. 염가의 저렴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카오, 의지해서. 그래서 이런 걸 제공해서라고 하는데 그 해서의 느낌에 그런 걸 의지해서라고 이 카오의 느낌을 중국어로는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오, 디공, 리엔자, 쯔위엔, 라이, 예, 라이는 오다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뭐뭐로써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改变现状, 그죠? 예, 지금의 현재 상황을 改变, 바꿔보려고. 역시 구조, 동사, 목적어. 현재 상태를 바꾸려고 했다. 바꾸기를 희망했다라는 얘기예요. 시황이 여기까지. 这些国家, 이들 국가들은요, 在一段时间内, 자, 부사고죠. 한동안 이런 뜻입니다. 在什么什么内. 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간 안에 实现了, 동사, 실현했답니다. 무엇을? 경제의 가오수 성장, 경제의 고속 성장을 목적어죠. 고속 성장을 실현했고요. 하지만 后来 나중에요. 大多 대부분이 陷入 동사 落入 했네요. 落入 떨어지다라는 뜻이죠. 자, 어디에 떨어졌어요? 中等收入陷阱. 중등 소득 함정, 즉 중진국 소득 함정이란 뜻이에요. 자, 중진국의 소득 함정에 떨어졌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这证实了 동사, 증명해 보이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것이 증명했습니다. 한 가지 점을 목적어. 证实了一点, 그죠? 한 가지를 증명해 보였는데 지, 자, 지 이성 발음이고요. 즉 이런 뜻입니다. 한국어로. 즉 그게 뭐냐면 즐구 단지 뭐만 고려해요? 가우스 성장, 그죠? 고속 성장만 고려하고 부구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번고 실지 자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얘가 이제 진짜 동사예요. 그래서 얘가 동사. 앞은 아무리 길어도 이 앞은 무조건 다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구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입니다. 无法真正富强起来. 진정으로 부강해질 수가 无法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을 证实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문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이것은 한 가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즉 뭐냐면 해서 이렇게 지로 연결을 했어요. 즉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자, 고속 성장만 고려하고 자국의 실제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 왜? 시가 나오면 항상 문장에 진짜 동사가 이 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입니다 라는 얘가 동사를 잡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无法真正富强起来. 예, 진정으로 부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 증명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문장 난이도가 결코 쉽지 않아요. 단지 조금 저희가 분량을 줄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준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단어도 열심히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명 듣고 수업하신 다음에 다시 복습하면서 내가 확실히 이해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어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많이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운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써볼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들을 자꾸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중국어로 할 수 있는지 이걸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작하실 땐 항상 중국어의 어순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패턴을 잡아낼 수 있도록 잡아내면서 문장을 끊어가면서 독해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조금 빡세게 나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열공하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